자, 여러분 잘 쉬었나요? 그러면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시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총칙에 관련된 부분 다 배우고 취약계층까지 받고 이제 민원의 신청, 접수, 처리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전체적인 이 민원 처리법의 흐름을 이해하고 들어갈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원처리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 특강 할 때 봤던 자료입니다. 거기서 한번 다뤘지만 한 번 더 보고 들어갈 거예요. 자, 민원처리법 총칙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처리 절차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민원처리법의 총칙 부분입니다. 자, 우리 민원처리법에 주인공 2명 있었죠. 그래서 민원의 신청 주체였고요. 행정기관, 민원의 처리 주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인을 규정해 놨는데 거기서 빠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 사법상 계약관계가 있는데 그 계약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자 빠지고요. 마지막으로 성명, 주소 불명확한 자, 처리기간 통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민원인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 빠진 거, 남은 자리에 민원인인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를 가져요, 민원인으로서. 어떤 권리였죠? 민원을 신청할 권리, 그리고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권리는요, 담당자의 뭐랑 관련이 있었죠? 의무랑 관련이 있었죠. 그리고 의무, 민원처리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를 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공무방해 행위 해서는 안 됐어요.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보건 폭행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무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은 담당자의 보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처리 주체인 행정기관은요. 국가기관, 공공기관, 행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자 이렇게 있었는데 국가기관 뭐였죠? 벌써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헌, 중, 지. 그래서 헌법기관의 행정사무 처리하는 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공공기관은요? 특수한 학기 공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그리고 학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기관 있었죠. 그 다음에 공, 지방공사, 지방공단 있었고요.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기관 있었습니다. 지금 물음표 떠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행정 권한을 보유한 자들이 있었어요. 2가지였죠. 원래 법령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 이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민원 처리를 하는 담당자에 대한 내용 봤었죠. 그래서 의무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었고, 보호, 행정기관장이 보호를 해줬어야 돼요. 주체랑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체, 여기가 대상이죠. 그래서 담당자, 이 대상은 요구를 할 수 있었다. 되셨죠? 기억나셔야 돼요. 아, 조졌고, 전 안 피고 있는 중. 그럼 잠깐 나가.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총칙 중에 민원을 처리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준 뭐였죠? 원칙과 예외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정보보호도 규정을 해놨더라 라는 겁니다. 자, 원칙 뭐예요? 바로 나와야 돼요. 원칙 뭐예요? GX, 강X 지양하면 안 되고 강화하면 안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연시키면 안 됐고요. 법령에 규정이나 위임이 없으면 강화시켜서는 안 된다. 무엇을? 처리 절차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 얘기했었죠. 제3자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자, 예외입니다. 예외 뭐였죠?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 얘기한 거였어요. 이때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데 행정기관장은 민원인에게 뭐 해야 된다? 설명, 통지해야 된다. 그 이유를 설명해줘야 된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야 됩니다. 지금은. 네. 그런데 이 예외 사항 중에서 법정 민원은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법에서 정한 민원이니까 행정기관의 처리 재량보다 처리 의무가 더 강조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보호 보겠습니다.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쵸? 개인정보보호법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례로 뭐 얘기했었죠? 어린이집, 공익신고, 내부신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그 민원의 내용을 다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나도 불만이 생긴다. 신고한 나도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더 이상 행정기관은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민원의 제기를 방지하고 자유롭게 믿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해놨다. 정보보호 뭐였어요? 정보보호의 장치 뭐였죠? 선빵치고 정확히 교육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총칙 본 거예요. 한 방에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민원 처리 절차입니다. 총 5단계예요. 정확히 말하면 4단계랑 그 뒤에 한 단계가 추가된 거죠. 자, 첫 번째, 민원을 신청합니다. 누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게 민원을 신청해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신청한 민원을 행정기관이 접수합니다. 여기서 접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접수를 했으면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처리 절차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처리를 다 했으면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처리 결과 해주기로 했어요. 안 해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결과 다 끝나고 이제 사후 관리를 하는데 이 사후 관리는 이제 개선을 위한 거예요. 그럼 개선해서 뭐 하려고? 국민의 만족도를 더 올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더 올리기 위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요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자, 민원의 신청입니다. 민원인은 민원을 신청해요. 이 신청할 때 뭘 제출하죠? 민원 신청에 대한 그 신청서랑 구비서류라는 거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신청하는 내용에 대한 신청서, 문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구비서류는 이제 빠짐없이 갖춰야 된다라는 걸 구비서류라고 하는 건데 구비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목적은 이 신청서상에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제출하는 게 구비서류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민원의 신청 부분에서 배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민원의 신청.
신청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문서나 전자문서로 신청을 해야 되더라. 이렇게 정해놨는데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 원칙은 문서, 전자문서,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 가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하는 전체적인 절차, 흐름에 대해서는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타 민원. 이제 기타 민원이라는 건요, 이렇게 민원의 종류를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은 종류들 중에 뭔가 딱히 분류되지 않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거죠. 다양한 민원들을 한 번에 기타 민원이라고 부른다.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행정기관에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그 점심시간이 혹시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너무 간단하죠. 이런 거 문서로 해야 될까요? 전자문서로 탁 작성해가지고 점심시간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이거 물어봐요? 이런 거는 간단하게 구술, 말로 또는 전화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방문 X, 방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팩스, 메일 이런 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원을 신청할 때 신청서랑 구비서류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 신청서랑 구비서류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 원칙은 이렇게도 부릅니다. 간소화 원칙. 간편하게 한다는 거죠. 줄여서.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최소한입니다. 이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이라는 말도 돼요.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한다. 뭐를 최소한으로 하는데, 뭐를 간소화하고, 뭐를 필요한 만큼만 하는데, 자, 신청서에 대해서는 기재사항, 신청서에 작성할 내용 최대한 줄여야 되고요.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출 부수, 몇 부를 제출할지, 또 쓸데없이 막 2장 필요한데 20장 제출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비서류, 다른 서류를 제출할 때 이 신청서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때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요. 근데 그 서류의 종류를 정할 때 딱 필요한 만큼만, 쓸데없는 거 다 요구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출 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신청서랑 구비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게 할지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한다? 민원인이 정할까요? 그렇죠. 행정기관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원칙이 간소화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간소화 원칙의 포인트, 최소한 필요한 만큼만 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증명서류, 구비서류, 전자적 제출 보겠습니다.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대요. 이런 증명서류, 구비서류를. 이 증명서류, 구비서류 둘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왜요? 민원의 신청,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전자문서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증명서류, 구비서류 같이 낼 때는 실물로 냅니까? 그렇죠? 그럼 왜 전자적으로 제출하라 그래요? 굳이. 그렇죠? 그래서 이 증명서류, 구비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그 형태가 전자문서,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하는 문서, 전자문서. 오케이. 그럼 전자화 문서는요? 전자화 문서.
그러니까 실물 문서를 전자화했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스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화 문서는 스캔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쵸. 자, 근데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전자문서 그렇고 전자적 제출할 때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거 쓸게요. 공통적으로 구분이 약간 안 되네요. 자, 다른 색 쓸게요. 분홍색 전자문서 이게 전자민원 창구 같은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전자민원 창구 같은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정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보 시스템이 아예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 민원에 대해서. 이런 경우 그 민원 신청할 때 못 쓰겠죠. 아니면 이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문제가 생겼어요.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안 돼요. 점검해야 되고 막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안 되겠죠. 전자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들, 정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별도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뒤에서 할 거지만 공증받아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공증 뭐예요? 공식적인 인증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공증을 받을 때 그 실물, 원본 문서에다가 도장을 쾅 찍어서 받아야 돼요. 이러한 공증 문서의 경우에는 실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원본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자적으로 제출을 할 때요.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전자화 문서에 대해서. 스캔한 문서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문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스캔할 때 이 부분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내가 살짝 종이로 다른 걸로 가리고 스캔했어요. 위조, 변조.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러한 위조, 변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본성 확인이라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장이. 딱 행정기관장이 서류를 받았어요. 근데 전자문서 이거 약간 위조 변조의 문제가 조금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진본성 확인을 요청합니다. 요청한다. 갑자기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민원인이 신청서랑 구비서류를 같이 준비해서 제출을 하는데 전자적으로 제출을 했어요. 자, 전자적으로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 전자적으로 제출한 서류가 예를 들어서 허가증이라고 해볼게요. 이 허가증을 제출을 했는데 의심스러워요. 약간 위조 변조 됐을 수도 있겠다.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행정기관이 또 다른 행정기관장에게 요청을 해요. 이거 진짠지 확인해주세요. 라고 진본성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행정기관이겠습니까? 이 문서를 원래 발급해준 행정기관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본성을 확인해줍니다. 그러면은 진짜구나. 민원 처리하고 처리 결과 통지해주는 겁니다. 그대로. 네, 이런 게 진본성 확인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적 제출을 한다.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볼게요. 민원 신청을 할 때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의무적입니다. 행정기관장은 민원 신청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입니다. 민원 편람을 만들거나 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민원 편람은 간단하게 안내 책자예요. 민원에 관한 안내 책자. 안내할 사항들을 다 적어서 만든 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세하게 볼게요. 자, 민원실입니다. 이 민원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 가서 뭐 유도선, 안내 유도선 있어요. 막 핑크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있고요. 뭐 예쁘게 수복파 있고 막 꾸며진 데 있어요. 그런 데가 민원실이에요. 그래서 이 신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설치합니다. 이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민원실에다가요, 안내할 사람도 배치를 해두고요. 편의를 위한 물품, 이런 것도 배치를 해둡니다. 자, 비치를 해놓죠. 자, 그리고 운영할 때는요, 이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 장소, 여기는 기관의 특성입니다. 자, 이런 시간, 장소 같은 운영 방식들을 기관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민원실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누구 관리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관리 누가 한다? 그쵸, 행정기관장도 하고요. 그리고 이 민원실을 관리하는, 거기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민원실의 장도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설치 운영하고 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민원 신청했으면 접수했어요. 행정기관이 접수했습니다. 이때 접수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 있고요. 이런 절차,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서류를 접수할 때요,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특별한 규정 없이 보류, 잠깐 대기하세요, 이런 거 못하고요. 접수 거부, 돌아가세요, 못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다시 되돌려 보낼 수도 없어요. 접수 받았는데 가져가세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칙적으로 웬만하면 접수해라. 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접수하는 절차, 방법입니다. 자, 접수하는 곳이 있어요. 민원실 또는 문서 담당 부서 뭐 이런 부서인데 결국은 현장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적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네, 그래서 이곳에서 접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접수를 할 때 병합해서 접수할 수 있어요. 병합 뭐예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그쵸? 병합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준이 5명 이상이 같은 취지로 민원을 신청했을 때 그때 한 번에 받아서 접수할 수 있다. 이런 경우죠. 자,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옆에서 공사를 한대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 이 정도는 조금 오버예요. 그래서 내가 민원 넣었어요. 근데 나 말고 우리 아파트 주민 다른 사람들도 다 넣었어요. 근데 그게 한 10명 막 이런 거예요. 5명 넘죠. 같은 취지죠. 저기 공사장 소음 조치 좀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합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한 번에 접수하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행정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본인을 확인해야 하면 그 민원인이 맞는지, 여기는 수임인입니다. 위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민원을 접수했을 때 안내를 해줘야 돼요. 구비서류 완료되셨고요.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안내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접수를 하면 접수증이라는 거를 줘요. 이 접수증이라는 거는 접수 사실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증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실물로 민원인에게 줘야 돼요. 실물. 직접 접수증을 줘야 된다. 다만 이런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한마디로 뭐예요? 필요 없어서, 줄 필요 없어서예요.
자, 그럼 어떤 경우? 기타 민원, 아까 점심시간 예를 들었어요. 점심시간 언제예요? 아, 민원 접수 되셨어요. 접수증 줘요? 안 주죠. 이런 경우 안 주고, 방문하지 않는 민원, 이렇게 신청한 민원. 접수증 안 준다. 직접 줄 수 없잖아요. 정보통신망 우편으로 신청했잖아요. 안 주고요. 즉시 처리해야 되는 민원. 처리 기간이 즉시 민원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접수 사실을 나중에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접수증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접수증을 가름하는 문서를 줘요. 자,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시험 검사를 맡길 거예요. 근데 이 시험 검사를 맡길 때 맡기는 그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비용을 납부하면 그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줘요. 그런 납부 영수증 자체가 내가 지금 이 시험 검사를 맡겼다, 접수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접수 사실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접수증에 대해서 이 접수증을 하나만 줄 수 있어요. 뭔가 잘못 만졌네요. 사라졌네요. 괜찮습니다. 우리 느낌만 가져갈 거예요. 자, 하나의 접수증을 준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 개 줘야 되는 경우에 하나만 줄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거죠. 굳이 하나 줄 때 하나 준다라고 규정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 명의 민원인이 있어요. 다수의 민원인이 있는데 이 다수인이 대표자를 선정해요. 그래서 민원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대표자한테만 하나 주면 끝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민원 문서에 찍는 표시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표시인은 간단히 말해서 도장입니다. 도장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접수 등록번호, 접수한 일시, 처리 기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은 표시인을 찍고 기록을 해야 된다. 실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전자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끝입니다. 자, 그리고 민원 처리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아니죠. 민원 처리, 장부, 대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해 두는 거. 그래서 민원 처리부도 실물로 할 수도 있고 전자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민원의 신청부터 접수까지 지금 다 봤어요. 짧은 시간 동안. 자, 여기 느낌 오셨죠? 그러면 민원 처리 볼게요. 자, 민원 처리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 두 가지 뭐예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법정 민원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마련을 해준 거예요. 요 느낌만 추가적으로 법정 민원에 대해서는 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지금 약간 추가적으로? 뭐가 추가적이야? 자, 여기 법정 민원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법정 민원도 같이 정리를 해놨는데 법정 민원의 경우에만 조금 더 절차를 마련해놨다. 그 이유는 뒤에서 볼게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민원의 종류입니다. 민원의 종류는 크게 일반, 고충 민원 이렇게 나뉘어요. 일반, 고충. 그리고 그 일반 민원에서 또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 이렇게 나뉩니다.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 이렇게. 고충은 일반 민원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민원에 대해, 민원의 처리 기간에 대해 보면 법정 민원은 법에서 정한 민원입니다. 법에서 요건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처리 기간도 다 정해놔요. 정해서 법령에 명시해놔요. 그러면 미리 정해서 공표해놓고 처리 기간
법령에 명시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한다. 딱히 며칠 다 고정돼 있는 건 아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 아니다. 자, 우리 질의민원입니다. 행정기관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 요구하고 무슨 뜻이에요? 해석 요구하는 거. 이런 민원을 질의민원이라고 합니다. 질의민원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법령에 대해서 물어본 거, 법령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법령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14일, 그 외에는 7일 이렇게 한다더라. 느낌만. 14, 7, 오케이. 자, 건의민원입니다. 어떠한 행정 제도에 대해서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건의하는 거예요. 그 건의민원은 14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기타 민원입니다. 기타 민원 계속 나오네요, 지금. 뭐 얘기했었죠? 점심시간 언제예요? 이거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민원 즉시 처리해 줄 수도 있죠. 자, 바로. 근데 이 즉시라는 거는 3시간을 얘기합니다. 즉시는 곧 3시간, 3근무시간 이내이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데 기타 민원, 다양한 민원이라고 했죠. 그럼 이 다양한 민원, 각각 행정기관이 받는 민원별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처리를 다르게 해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럼 고충민원 보겠습니다. 고충민원은 내가 지금 고충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충, 어떤 고충일까요? 내가 지금 권익을 침해받고 있고요. 나 지금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충민원은 특별한 절차를 또 마련해둡니다. 특별한 절차만 가져가면 돼요. 특별한 절차가 고충민원에 있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7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절차를 여기서 이렇게 거친다고 하더라. 그 특별한 절차는 감사부서나 감독기관장을 거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고충, 그 침해, 불편이 어떤 건지 확실히 보는 거죠.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거치는 경우에는 14일의 기간 동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면 7일 추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여기에 안 들어가요. 포함 안 됩니다.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신청 체계를 둡니다. 그 행정기관 내에서 아니면 감독기관장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요것들과 별개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리고 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곳에 따로 신청할 수가 있는 체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은 특별하구나 이렇게. 자, 그럼 민원인의 시정요구 보겠습니다. 이 시정요구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원인이 합니다. 민원인이 하는데요. 이 시정요구 자체가 어느 과정에서 하는 거냐면 언제 하는 거냐면 민원을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해요. 그러니까 접수받고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해요. 접수부터 처리까지. 자, 그래서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보통은 이제 시정 요구를 하는 이유 중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원칙 우리 했었죠, 위에서. 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원칙에서 최소한만 요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요구한다든지 그걸 바로 불필요한 걸 요구한다 해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 규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민원의 접수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볼 거예요. 어쨌든 이 원칙을 정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다. 불편해. 시정해주세요.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시정 요구는 금지된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했을 때 민원인이 시정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 요구를 1차적으로 제기했을 때는 민원심사관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줘요. 통보를 해줍니다. 근데 한 번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고충민원 처리 절차를 준용해서 처리합니다. 네, 그래서 연간해서 알아두시면 된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이 민원을 처리할 때 처리기간 여기서 정했잖아요. 근데 이 처리기간은 어떻게 계산할 건지가 정해져 있어요. 자세한 건 뒤에서 볼 거예요. 자, 계산을 어떻게 한다더라. 근데 그 처리기간을 계산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시간이 부족하다더라. 그러면은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연장은 1+1이에요. 아직은 뭐 1+1? 이렇게 물음표가 많은데 일단은 1+1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처리기간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현장조사 기간 안 들어간다 그랬죠? 이런 기간이에요. 뭔가 그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요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을 접수했는데, 접수한 문서를 보아하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흠이라고 해요. 흠. 문서에 흠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해요. 누가 누구에게? 행정기관장이 민원인에게 보완하라고 해요. 근데 그 보완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민원인이 행정기관장에게 문서를 줬는데 흠이 있어요. 흠 있는 문서를 줘버렸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장이 보완을 요구해요. 보완 요구하고 보완해야 되죠.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하네. 돌려보내버립니다. 이건 부당하게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부당하게 빠꾸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종결입니다. 끝낸다는 거예요. 자, 언제 끝내냐? 소재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2회 반송됐어요. 무엇이? 보완이. 보완 요구가 2회 반송됐어요. 이러면 끝냅니다. 두 번째, 직접 교부해야 되는 문서가 있어요. 이 교부해야 되는 문서가 있는데 민원인, 수임인, 이 받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15일 이상 받으러 안 오네?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러면 이제 취소했나 보다 하고 종결 처리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반복민원, 중복민원이라는 게 나오고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반복민원. 반복해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3번 이상. 중복민원. 중복. 뭘 중복했냐? 행정기관을 중복했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이요? 띠용? 한 민원인이 이 행정기관에도 같은 민원을 신청하고 저 행정기관에도 같은 민원을 신청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중복되었다. 그래서 중복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민원, 반복민원을 종결 처리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끝내냐? 2번까지는 처리 결과를 통지해주고 그 이후에 종결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2번 처리 결과 통보해주고 끝내는구나 정도. 아셨죠? 자, 다수인 관련 민원입니다. 이 다수인 관련 민원, 우리 아까 병합 접수에서도 5 나왔었어요. 행정기관, 여기에서는 5를 좀 많은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5가 나면 많은 거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다수인 관련 민원은 5세대 이상이, 이건 뒤에서 하죠. 네.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어쨌든 5와 관련된 이 다수인 관련 민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수인 관련 민원은요. 쉽게 말해서 목소리가 큰 민원입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큰 민원인데, 목소리가 큰 민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진 않아요.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로 고충민원처럼 이렇게 특별한 절차를 마련해둡니다. 특별한 절차.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 처리를 이렇게 해라, 관리는 이렇게 해라 라는 걸 정해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은 뭐 뒤에서 좀 자세히 보고요. 이 목소리 큰 민원 특별하게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한다? 사전에 예방하도록, 다수의 관련 민원 자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요. 만약에 들어왔다 하면 이 처리 상황을 확인, 분석해야 됩니다. 누가? 행정기관장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확인 직접 합니까? 행정기관장 바쁜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옵니다. 민원심사관, 두둔. 민원심사관이 직접 처리 상황을 확인, 점검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장이 그걸 바탕으로 확인, 분석해요. 이게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절차를 봤어요. 그럼 법정민원 한번 볼게요. 자, 법정민원, 복합민원이 나왔네요. 근데 복합민원? 띠용? 이거 뭐예요? 자, 복합민원은요. 법정민원은 맞아요. 법정민원은 맞는데 법령에서 하나 민원 목적 때문에, 한 개의 민원 목적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여러 기관이나 부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여러 기관, 부서의 뭐 인가, 허가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하는 민원, 법정 민원. 자. 글씨가 이상해. 자, 법정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나 처리하려고 여러 기관, 부서를 거치라고 정해져 있다는 거죠, 법에. 그런 민원이에요. 그래서 법정 민원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민원은 여러 개를 거쳐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민원을 처리할 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처리주무부서, 한 번에 처리할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민원문서를 이 처리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일반적 처리 방식은 이러한데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조금 지금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사전심사 청구입니다. 이 민원처리법, 이 행정업무 규정, 우리 사무관리론 이 내용들은 그 명칭이 좀 직관적이에요. 사전심사 청구 뭐예요?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청구한다는 거예요.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거. 그러면 이 사전에 심사를 청구하면 뭐가 효율적일까요? 미리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 민원 허가가 가능한지, 신고가 가능한지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리 확인하고 나중에 부족한 것만 준비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부담이 덜하겠죠. 그래서 이 효율적 처리 방식의 첫 번째 사전심사 청구가 있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입니다. 이것도 직관적이죠. 뭐예요? 민원 처리를 위해서 한 번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 기관,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되는 복합 민원인데. 그래서 이렇게 상담 창구 민원 후견인 실무심의에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치는구나 라죠. 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민원 실무심의회입니다.
여기 일회용문 처리제에서 한번 나오긴 했는데요. 이 민원 실무 심의에는 애초에 만든 목적이 이거예요. 복합 민원의 심의를 위해서. 이 심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의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처리하는 세 번째 방법이다. 이런 겁니다. 아셨죠? 이 실무심의의 조정위원회는 다른 거예요. 그럼 뒤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제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해 주잖아요, 이 뒤에서. 근데 이 처리 결과 통지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죠. 하나는 오케이, 가능합니다 하나 있고, 두 번째 안 됩니다가 하나 있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 처분을 받았을 때 그 거부 처분은 곧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게. 그래서 이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 절차를 마련해 둔 겁니다. 자, 불복 절차 우리 뭐 있죠? 심판,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죠. 근데 이 행정심판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럼 민원인이 나 편하라고 만든 건데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쵸? 부담돼요. 그래서 이 절차를 마련해 둔 거예요. 좀 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 민원인이 거부 처분을 받고 이의 신청을 청구합니다. 그럼 청구할 때 60일 이내에 해야 돼요. 그 처분을 받고 나서. 거부 처분을 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문서로. 그리고 행정기관장은 그 청구를 받았으면 그 이의 신청을 처리해줘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다만 안 보이니까 좀 지울게요. 자,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한 번 더 연장 가능합니다. 10 플러스 10이에요. 여기 거부 처분 이의 신청은 10 플러스 10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 기간 늘릴 때는 1 플러스 1이다. 되셨죠? 그래서 행정기관장도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처리해줄 때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민원인이 내가 받은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정기관 차원에서. 이게 거부 처분의 이의 신청입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결과 통지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받아주는 거, 안 받아주는 거 두 가지 있었죠. 그래서 안 받아주는 경우에 이때는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거 봤어요. 이의 신청 말고 뭐 심판, 소송도 있죠. 자, 그럼 처리 결과 통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 이렇게 문서로. 문서를 교부한다거나 정보통신망, 팩스나 메일 이런 방법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되 문서여야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여기는 원칙, 여기는 예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볼게요. 구술, 전화, 말이나 전화로. 기타 민원 또 나왔어요. 점심시간. 결과 바로 얘기해 줄 수 있죠. 한 12시부터 1시입니다. 하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통지해야 되는 민원. 결과를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민원인의 권익을 더 보호할 수 있고 뭐 시간이 촉박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로 해줄 수 있다. 아니면 민원인이 나 그냥 빨리 알고 싶은데 그냥 전화로 그냥 바로 해주셔도 돼요. 이런 경우나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동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이 문서는 실물이었죠. 보내거나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같은 걸로 보내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민원인이 오케이 동의한 경우나 아예 민원인이 전자민원 창구를 신청한 거예요. 정보 시스템에서. 그럼 그 시스템상에서 신청하고 거기서 바로 이제 결과 볼 수 있잖아요. 전자적으로. 그러면 이때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거부 처분 통지할 때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민원인이 본인이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불복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히 거부한 이유가 뭔지 또 거칠 수 있는 불복 절차가 무엇인지 통지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처리 결과를 줄 때 본인이 맞는지 민원인이나 그 수임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했고요. 이제 다 끝나고 이런 민원행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개선해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행정기관이 해요. 이제 개선을 하죠. 근데 이 개선 어떻게 추진하냐? 어렵게 느끼실 거 없습니다. 개선안으로 하는 거예요. 개선안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개선하겠다 라는 안 문서인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가 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면 행정기관장,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추진한다. 끝! 간단하죠. 자, 그리고 제도 개선 조정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선을 위해서 이 개선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는 회의인 거예요. 끝! 다만 소속은 좀 다르죠. 이제 국무총리가 나왔어요. 이 제도 개선 조정하는 회의인데 소속은 국무총리더라.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민원 조사 점검입니다. 그 민원행정 제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점검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하겠다? 개선하겠다. 요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요? 여론 수집, 뭐 국민, 단체, 기관 이런 데서 여론을 수집하고 조사합니다. 그리고 반영하겠죠. 그리고 그 행정기관이 지금 개선안 제출해서 개선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잘하고 있습니까? 모르죠. 확인해봐야죠. 그래서 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정 민원 신설 사전 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단 간단하게 여기 느낌만 잡고 가면은 이 민원을 신설할 건데요. 이때 사전 진단, 자가 점검한다는 거예요. 자가 점검합니다. 이게 더 개선된 방향이 맞는가? 그렇죠?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실태조사 간소화한다. 지금 개선 잘 하고 있는지, 지금 현 상황은 어떠한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간소화를 하려고 한다. 그겁니다. 간소화. 최대한 간단하게 작게 만들어야 민원인도 편하고 행정도 효율적이고 그쵸? 되셨죠? 자, 그래서 추진하는 방향 중에 이제 간소화라는 거예요. 추진하는 방향 중에 하나 간소화인데 여기 같은 거예요. 실태조사 간소화 거치고요. 이 민원처리 기준표라는 걸 만듭니다. 이 민원처리 기준표가 뭐예요? 그냥 표예요. 말 그대로 민원을 처리하는 기준들을 정리해 놓은 표예요. 그래서 이 표를 고시하고 조정한대요. 뭐야? 표를 고시해서 민원인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하고요. 표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장점이 뭐예요? 가시화가 돼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이 다 끝났고요. 우리 이런 절차 봤어요. 신청, 접수, 처리, 결과 통지, 사후관리 다 봤는데 이 여러 과정에 걸쳐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했어요. 민원 취약 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 이 편의 제공은 어느 단계에서만 하는 거 아니죠. 전 절차에서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였죠? 안전용으로 짱!
편의용품, 전용민원 창구, 안내교육, 기타 필요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의 제공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편의 제공하려고 뭐 한다? 노력한다 했었죠. 네. 자, 그리고요. 본인정보 공동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물론 뒤에서 할 거지만요. 이 본인은 민원인을 얘기해요. 민원인이 내 정보 공동이용해주세요. 행정기관이랑 같이 써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 이러한 정보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에게 민원을 신청할 때 요구를 해요. 요구하면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에게 요청해요. 정보 달라 하고 정보 주면 처리해주고 끝입니다. 요구하고 주고 처리하고 됐죠? 자,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입니다. 어디서나 무슨 편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소의 편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원인이 접수를 해요. 접수 기관에게 민원을 신청해요. 그럼 그 접수 기관은요,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아닌 접수 기관에게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에서. 그러면 여기다 보내가지고 이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해줍니다. 그러면 이 교부기관이 그걸 받아서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줘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자민원 창구와 통합 전자민원 창구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딱 듣자마자 이러실 거예요. 자, 전자민원 창구, 세올 같은 전자민원 창구 있고요. 각 시군구 뭐 이런 데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련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이. 통합 전자민원 창구. 나오죠. 정보14. 너무 많이 쓰잖아요, 우리. 그래서 전자민원 창구, 통합 전자민원 창구는 지금까지 본 이런 거. 민원 처리를 제외한 여기 처리, 사후관리 요걸 제외하고 결과 통지, 접수, 신청 이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민원처리법에서 배운 내용 지금 정리하는 내용들이에요. 됐죠? 다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 했죠? 다 한 거니까 이제 우리 쉬울 거예요. 민원의 신청 22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22페이지 보면은요. 이 민원의 신청은 2015년에 기출됐어요. 이렇게 다 2015년 기출됐고 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원칙이라는 부분만 2015년 그리고 2019년에 기출이 됐습니다. 자, 우리 방금 했는데요. 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게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때 다시 신청했는데 이때 뭘 제출한다고요? 신청서랑 구비서류. 제출합니다. 근데 여기서 신청하는 방법 뭐가 있었죠? 그냥 문서로 하는 경우 있었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구술, 전화 등등등 다른 방법도 가능했죠. 가능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신청서랑 구비서류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정하는 원칙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원칙이라고 한다. 했었죠.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행정기관장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기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 구비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증명서류, 구비서류면 따로 실물로 보낼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증명서류,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원의 신청과 관련해서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원칙, 그리고 증명서류, 구비서류, 전자적 제출 이 내용 보겠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 국민의 편의를 위한 규정들인 거예요. 자, 신청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이에요. 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문서나 전자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 실물, 현장에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전자문서는요? 전자적으로 작성해서 신청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었다. 두 가지죠. 기타 민원의 경우, 그리고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거.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 기타 민원. 점심시간 언제예요? 구술 전화로. 그리고요,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나 여기서 저기로 그냥 보낼 수 있는 거. 팩스, 메일 같은 정보통신망, 그리고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었다. 아셨죠? 그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행정기관장은요, 뭘 게시하거나 게재해야 됩니다.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당 민원의 종류래요. 해당 민원의 종류를 정해서. 그럼 해당 민원 뭐예요? 이렇게 구술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기타 민원, 그리고 이렇게 정보통신망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 이 종류를 정해서 이거 기타 민원, 그리고 방문할 필요 없는 민원, 이 민원의 종류를 정해서 민원실 게시, 민원 별람에 게재해야 된다. 왜?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문서로 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 민원들. 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기타 민원 우리 뭐 얘기했죠? 계속 점심시간 얘기했어요. 이 점심시간 답변해주는 거, 이런 민원들 중요한가요? 많이? 문서로 남길 만큼?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답변을 해도 그 행정기관의 답변에 뭐 특별하게 뭐 구속력이 있고 뭐 법적 효력이 생기고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에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서로 남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방문하지 않고 하는 민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이렇게 팩스나 메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보냈죠. 이거 지금 현장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전자적으로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민원들 남길 필요가 없다. 문서로, 전자문서로. 그래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자, 되셨죠? 이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원칙
어떻게 정하느냐? 맞습니다. 자,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 어떻게 제출하는지 행정기관장이 정한다. 그때의 기준,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민원처리 절차 슬쩍 봤을 때 무슨 원칙이라고 했죠? 무슨 원칙이라고 부른다고요? 간소화 원칙. 그렇죠. 간소화 원칙이라 부릅니다. 이때 포인트 뭐였다? 최소한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왜? 민원인이 만족하라고, 편히 보장해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랑 구비서류 두 가지 제출하잖아요. 이 두 가지 각각 볼게요. 자, 행정기관장은 한정해야 되고 뭘 정해야 된대요. 그럼 뭘 한정하고 뭘 정하느냐? 신청서를 얼마나 제출할지 그 제출 부수와 기재사항, 신청서에 작성할 그 내용을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만으로 한정해야 된대요.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게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슬쩍 볼까요?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신청서에 한 번 들어가고 구비서류에 2번 들어간다. 뭐가?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가. 되셨죠? 자, 이런 경우에요. 기재사항을 필요한 만큼만 정하래요. 제출 부수도요. 제출 부수 2장 필요한데 10장 내래요. 뭐야? 왜? 왜 내야 되는데? 기재사항도요. 나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할 건데요. 여기다가 이거 적으래요. 나 결혼했는지, 기혼인지, 미혼인지 적으래요. 뭐야? 운전면허 발급하는데 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 쳐내고 필요한 만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신청서는요.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냐? 민원인이 편하도록 민원인이 쓰는 거잖아요. 자,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확실해야 쉽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우리 행정사 시험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2가지 버전의 시험 문제가 있어요. 1번. 자, 민원의 신청에 대해 적어라. 다 적어라. 2번째. 민원의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원칙. 그리고 전자적 제출에 대해 작성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더 내가 쓰기 쉽겠어요? 답안지에. 뭘 더 적기 쉬울까요? 1번이요? 뭐 적을 건데요? 그러면 여기다가 2번이 더 쉬운 거예요. 뭘 적을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난 이것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뭘 적으라는데 내가 확인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뭐까지 적어야 되는 거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쉽게 작성하는 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 쉽게 민원인이 작성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구비서류 보겠습니다. 자, 행정기관장은 또 한정해야 된대요. 그리고 정해야 된대요. 비슷하죠? 행정기관장은 한정해야 되고 정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장은 한정하고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비서류. 그 구비서류의 제출 부수, 몇 부 제출할지 같은 내용입니다. 구비서류도 다 1장씩 필요한데 다 3장씩 달래요. 왜요?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된다.
라는 거고, 구비 서류를 정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 서류에 뭘 정한다는 거예요? 구비 서류를 정한다는 게 구비 서류의 종류를 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서류들을 낼지. 그래서 이런 걸 정할 때 구비 서류는 왜 제출한다 그랬죠? 뭘 위해서 제출한다 그랬죠? 신청서상의 정보 확인을 위해서 제출하는 거였잖아요.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기재사항에 대해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이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또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그렇게만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되셨죠? 결국은 같은 말이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만 정해야 된다. 이게 신청서 및 구비 서류의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청서 및 구비 서류가 다 끝난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내용 정리하면 뭐예요? 신청서랑 구비 서류를 정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뭐예요?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 그리고 사실 확인 또는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자, 신청서에 무엇을 제출 부수와 기재사항을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부수, 기재사항 그리고 사실 확인, 민원 처리 요거는 없었죠. 자, 그리고 구비 서류는요. 이 구비 서류의 제출 부수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되고 이 구비 서류에 대한 종류를 정할 때 사실 확인, 민원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해야 된다더라. 이렇게 표로 정리해 두시면 시험 보실 때 탁탁탁탁 꺼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했죠? 민원을 신청하는데 민원인이 이때 신청할 때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전자문서로. 그러면 이때 증명서류, 구비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규정이 나왔다. 했죠.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 신청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안 돼요. 그쵸? 자, 그럼 원칙부터 한번 볼게요. 민원인은 이렇게 제출할 수 있어요. 자, 이 표시를 X로 해야겠네. OX로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고요. 예외적으로 불가하다. 자, 다시 돌아오면요. 민원인은 이렇게 제출할 수 있어요. 뭐를? 증명서류, 구비서류를 뭘로? 전자문서나 전자와 문서로. 이 전자문서나 전자와 문서로 제출한다는 게 바로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이때 여기 이제 답안지 쓰실 때요.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지금 길잖아요. 증명서류나 구비서류. 근데 그 밑에도 또 쓸 거란 말이죠. 그럼 나 이거 계속 쓰는데 시간이 생명인데 지금 그쵸? 아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괄호치고 이하 증명서류 등이라 한다 이렇게 쓰면은 이 뒤에는 이 내용이 나오더라도 증명서류 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구비서류 등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정도는 가능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Anyway, 어쨌든 민원인은 이렇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서류,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나 전자문서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자, 민원인은 이때 제출할 수 없다. 증명서류 등을 전자문서 등으로. 문장 구조는 같은 거예요. 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알려야 돼요.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민원 처리 예외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지금 민원인이 편하게 전자적으로 제출을 하겠다는데 안 된다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 경우라는 게 뭐예요? 민원인 권리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민원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그리고 알려줘야 된다. 설명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서 민원인의 권리 보호,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 이 방법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안내해줘야 된다. 자, 민원인은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바로 알리고 안내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제출할 수 없는지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정리할 때 두 가지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보 시스템 문제일 때 그리고 법령의 규정이 따로 있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정보 시스템에 관한 문제고요. 이렇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보니까 뭐가 보여요? 구축을 안 했대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이 민원인이 그 민원을 신청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축되지 않은 거예요. 그 민원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예 그 행정기관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장애가 있어서 안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이런 일이 비슷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국정자원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못 보낸다라는 거죠. 받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이제 그 시간 동안 서버 점검을 한다든지 장애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왔어요. 발송했습니다, 민원인이. 근데 이거를 내가 이 받은 시스템으로 판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 와버린 거예요. 발송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죠. 딱 받았어요. 문서를 클릭 열었는데 이렇게 외계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겠죠.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판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보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법령의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서류 얘기했어요. 공증서류는 그 외국 문서를 왔다 갔다 할 때, 외국이랑 문서를 왔다 갔다 할 때 공증서류를 이제 도장을 받은 그 서류를, 공증받은 서류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서류는 도장이 찍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본으로 반드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가지 경우예요. 네, 되셨죠? 자, 마지막 진본성 확인입니다. 진본성 확인 앞에서 뭐라 그랬죠? 어떤 경우에 본다 했어요, 먼저? 그쵸.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민원인이 전자문서를 제출했는데 전자화문서예요. 전자문서는 아닙니다. 제출을 했는데요. 그 받은 행정기관장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어요. 어떤 확인? 진본성 확인. 이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왜? 위조, 변조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한다? 진본성 확인을 왜 한다? 위조, 변조, 의심.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이건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자문서 받을 때마다 내가 진본성 확인을 해야 된다면 편리하게 전자적으로 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더 힘들어지는 건데, 그쵸? 그래서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요? 뭐에 대해서? 그 전자문서가 다른 행정기관장이 발급한 문서와 같은지, 똑같은 게 맞는지 그 발급해준 다른 행정기관에게 확인을 요청하고요. 그러면 그 행정기관은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청받은 행정기관장이 누구예요? 이 다른 행정기관장인 거예요. 다른 행정기관. 같은 거다. 그래서 여기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여기는 확인을 해줘야 한다. 요청을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전자화 문서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원칙, 증명서류,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이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전자적 제출에 대한 2문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자적 제출이에요. 원칙적으로 가능했죠. 예외적으로 안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안 됐죠? 정보 시스템 문제가 있는 3가지 경우랑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1가지였어요. 총 4가지였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정구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서 받기 어려운 경우. 자, 그리고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판독이 안 돼요. 보냈는데 판독이 안 되는 상태로 수신이 됐어요. 이 경우. 그리고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출했을 때 이 전자화 문서에 대해서 진본성 확인한다고 했어요. 진본성, 진이랑 전자화 문서인 거 우리 까먹으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 체크하셨나요? 좀만 힘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할게요. 2문자. 나 유퀴즈에 나갔습니다. 유퀴즈에 나가서 그 100만 원 받는 거 했잖아요. 유퀴즈 yes 막 이러나요? 유퀴즈 네 막 이렇게도 하시는 것 같던데. 자, 어쨌든 유퀴즈에 나갔어요. 질문이 뭐예요? 증명 서류 등을
전자적 제출할 수 있도록 이게 진화했다. OX. 자, 증명서류 등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됐나요? You kids, yes. 자, 힘내세요. OX. 정답은 자, 이 법에 따라서 진화합니다. 자, 증명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진화했나요? OX. 정답은 장구판 법에 따라서 진화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몰라요. 장구판 법 뭔지 몰라요. 어쨌든 이런 법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진화를 했대요. 자, 여기서 정 뭐예요? 정보 시스템. 그러면 정보 시스템 관련된 거 장구판 나오고요. 별도로 법 따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You kids, yes. 증명서류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 OX. 정답은요? 정답은 장구판법에 따라 진화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민원의 신청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아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첫날인데도 이렇게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이 뒤에 내용부터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